산업별 연봉은 극과 극입니다. 잘못 선택하게 되면 평생 저연봉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별 연봉 비교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흐행형입니다. 연봉 공개 4탄입니다. 1탄, 2탄, 3탄 다 보고 오셨죠? 4탄 시작할게요. 산업별 연봉 비교 분석, 갈만한 산업과 회사들 알려드립니다. 산업별 연봉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연봉 상승률이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요. 왼쪽에 A산업과 오른쪽에 B산업이 있다고 하면 A산업 20년 차보다 B산업 1년 차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A산업을 선택했다. 이러면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 해도 뭐 일을 많이 해도 또 뭐 그 업계 안에서 좋은 기업을 가도 뭐 서울대 나와도 박사를 해도 저 안에서 노는 거예요. 연봉 테이블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7천은 넘을 수가 없는 거죠. 2, 30년 일해도. 근데 이제 B산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1, 2년 차 때부터 이미 신입 때 8, 9천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연봉 상승률이 다른 경우인데요. 이렇게 시작은 똑같이 4, 5천으로 했지만 이제 1억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이제 A산업은 20년이 걸리고 B산업은 10년이 걸린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작은 비슷했으나 연봉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균 연봉이 높은 산업, 연봉 상승률이 높은 산업을 선택을 하고 가야지만 좋습니다. 평균 연봉이 높은 산업, 연봉 상승률이 높은 산업 기억하세요. 이렇게 산업별 연봉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고요. 산업을 잘못 선택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저연봉 지옥에 빠져서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이 없는 노예 신분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서 노동소득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투트랙으로 가게 되고 자본소득을 키워서 결국에는 노동소득 없이 자본소득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자본소득만 남기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4단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1단계는 자립생존이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죠. 이때는 소득이 없습니다. 부모한테 붙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수준인 거죠. 본인이 뭐 아무리 뭐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뭐 박사 이런 거 해봐야 결국에는 자립생존이 불가능한 수준밖에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2단계 자립생존이 가능한 단계인데요. 취업이 성공했죠. 노동소득이 발생합니다. 월급이죠. 돈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한 달살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한 달까지는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다음은 3단계인데요. 노예 탈출을 희망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재테크 투자를 하게 되고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4단계인데요. 노예 탈출을 성공하는 그게 바로 4단계. 그래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귀족 신분에 도달하는 거고요. 근데 자본소득, 그러니까 노동소득 없이 자본소득만으로도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 또는 3단계에 머무르게 되고요. 각 단계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2단계에서 평생 일하며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3단계에서 뭐 재테크 투자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좀 더 고통이 좀 따르지만 시간도 할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자본소득, 재테크, 투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소득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자립생존이 불가능하고요. 자본소득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소득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고고익선이죠. 우리는 평균 연봉이 높은 산업, 연봉 상승률이 높은 산업을 가야지만 노예 신분을 탈출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계속 나가다 보면요. 다시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종사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도 이직을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노리다가 탈출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제 산업과 회사와 직무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할 때. 그걸 고민을 할 텐데 그중에서 산업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산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산업 내에서 회사와 직무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연봉 산업은 쳐다보지도 생각하지도 마세요. 산업별 평균 소득을 제가 비교, 분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산업 평균 소득, 평균 연봉을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뭐 인터넷이나 기사에 보면 발표 자료가 막 올라와요. 근데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원, 계약직, 성과, 상여, 수당 이런 거에 포함 유무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임원 이런 거 같이 포함하면 안 되고요. 또 계약직, 단기 사무 보조 이런 것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 기준으로 성과, 상여, 수당 다 포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만 대상으로 하고 임원, 계약직 다 빼고요. 성과, 상여, 수당 모두 합친 원천 기준 세전 총액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직급 중에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봤을 때 중간 직급 한 10년 정도 일하면 되는 중간 정도 직급 과장이 맞는 원천 연봉 요걸 평균 연봉으로 보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연봉 비교 분석을 시작하고요. 갈만한 산업, 회사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연봉 2탄, 연봉 공개 2탄 자료에서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주요 대기업별, 산업별 연봉 1억을 몇 년 차에 찍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었고요. 또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10년 차에 과장급 10년 차에 연봉을 1억을 넘기면 연봉이 괜찮은 기업이고 그게 아니면 연봉이 좀 괜찮지 않은 부족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활용해서 제가 또 보정을 했습니다. 산업별 직원 평균 연봉입니다. 4년제 대졸, 정규직, 10년차 과장, 원천 연봉 기준이고요. 여기서 제가 보정을 했습니다. 연봉이 이제 제일 낮은 한 10년 정도 일해서 이제 과장이 됐을 때 연봉이 한 4천만 원대인 게 이제 교육, 출판, 유통, 여행이 있고요. 이쪽은 많이 연봉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5천만 원대 여기도 연봉이 낮아요. 식품, 화장품 이쪽이 많이 낮고요. 그리고 8천만 원 여기는 낮은 건 아닌데 그냥 한 높은 건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건설, 디스플레이, 제약, 주류 이렇게 있습니다. 뭐 건설은 이제 본사 기준으로 했습니다. 건설은 본사와 국내 현장과 해외 현장 이렇게 나눠서 연봉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본사 근무했을 때 기준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뭐 GS건설, DLENC 뭐 이 정도가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있고 제약사도 연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이런 데 연봉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8천 저 정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주류업계 뭐 하이트 진로 이런 데도 요 정도 받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10년 차에 1억을 넘는 연봉이 괜찮은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자동차, 전기전자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뭐 이런 부품사들이 있고 전기전자는 뭐 삼성전기 또는 뭐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뭐 TV, 뭐 세탁기, 가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포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억 1천 요때가 이제 보험 그 위에 보험, 은행, 카드, 정유사, 석유화학사 요 정도가 있습니다. 1억 3천이 이제 SK텔레콤 통신사 3대 통신사 중에 SK텔레콤만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좀 낮아요. 그래서 낄 수 없고 그리고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뭐 LSI 사업부 이 정도가 있겠고요. 또 뭐 IT 쿠네카라 게임이 있는데 뭐 쿠팡, 네이버, 카카오, 라인을 줄여서 쿠네카라라고 하고요. 게임은 뭐 NC 소프트, 뭐 넥슨 이런 데가 있겠네요. 그리고 넘사벽이 이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증권사가 산업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요. 여기는 이제 메인이 아니라 서브, 그러니까 뭐 IT, 뭐 전산, 뭐 이런 것도 과장되면은 1억은 훌쩍 넘어요. 증권사가 갈 수만 있다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산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봉이 괜찮은 산업은 10년 차 과장 연봉이 1억 이상인 요 정도 산업, 요 정도 산업이 괜찮고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증권, 그리고 통신사 중에 SK텔레콤, 반도체, IT 쿠네카라 게임, 그리고 보험, 은행, 카드,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요 정도 산업이 연봉이 괜찮은 산업이니까 산업을 선택할 때 요 산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업들은 가능하면 선택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가성비가 연봉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뭐 그러면 업무 강도가 다 똑같냐?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사기업,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정말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업무 강도는 극도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별 연봉 참고하셔가지고요. 구직, 이직 성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